백발백중 최종 점검 2학기 교재 2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 어법으로는 핵심 문법으로는 수동태라는 어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수동태라는 거는 영어에서만 이제 주로 발달한 그런 문법 사항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식의 문법 형태를, 문법 구조를 잘 가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랄까 말이 좀 많이 복잡해져. 근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는데 피동이라는 말이랑 사실 제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 문장, 이 문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주어가 있을 때 주어가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라고 보통 하잖아. 그 주어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동태 반대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수동태의 반대를 우리는 무슨 태라고 부르냐면은 능동태라고 부르지.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행위의 주체야. 그러니까 행위를 직접 동작을 하는 애를 주어로 삼고 있는데 수동태는 뭐냐면은 주어가 행위의 주체 반대가 뭐냐면 객체거든. 근데 여기서 이 객체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얘는 피해자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가해자가 주어가 되는 거. 능동태는 가해자가 주어고 수동태는 피해자가 주어다. 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으로 오늘자에 그 곽튜브랑 이나은의 유튜브 영상 때문에 한창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어린 친구들은 곽튜브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곽튜브가 뭐야 그 학력 폭력이 아니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뭐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다 딛고 성공한 인플루언서로서 요새 잘 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나은이라는 이 누구니 아이돌 출신이었고 요새는 아이돌 아니지 뭐 배우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다가 어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과거에 이제 발이 메어 갖고서는 결국 뭐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 그러니까 곽튜브는 누굴 때린 게 아니지. 곽튜브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맞은 거잖아. 얘는 당한 애라고. 그래서 곽튜브가 주인공 시점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극단적이지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 우리말에서 잘 그러니까 발달된 문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데 쌤이 짚어주는 부분만 좀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한다면은 그래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동태 구조부터 알아야 될 텐데 자 필기를 어떻게 해볼까? 음, 일단 요거부터 가볼게. 기본적인 능동태 구조에서는 삼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가 동작을 했어. 근데 누구한테 했냐면은 얘한테 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말하자면은 능동태에서는 곽튜브였던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때렸다 곽튜브를 이렇게 갔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수동태로 가게 되면은 곽튜브가 원래 능동태에서는 목적어였다고 그러면 곽튜브를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주어 자리에 와 있는데 쌤이 그냥 편의상이었다가 목적어라고 써놨지 사실은 수동태로 썼으니까 이제는 얘가 주어긴 해. 그치? 근데 일단 편의상 여기 있던 애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온 다음에 얘가 이제 그러면은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 얘가 사실 이제 주어인 거니까는 그러면은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지. 왜냐면은 곽튜브를 앞에다가 내세웠는데 동사를 이렇게 하면 곽튜브가 이번엔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안타깝지만은 피해는 곽튜브에서 끝나야 돼서 곽튜브가 다시 한번 이제 맞아야 돼. 그래서 이때 동사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이렇게 써준 걸로, 그러니까는 동사 들어갈 자리에다가 동사의 모양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좀 조금 하니까는 이렇게 키워볼게.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과거 분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이때 나쁜 놈, 가해자 새끼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도 여기서도 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러한 전치사가 붙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요 가해자는 피해자 곽튜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상 더 이상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올 거면은 주로 by라는 전치사랑 함께 이렇게 붙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더라도 문장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다? 당하고 있는 입장, 주어가 행위를 하고 있는 애가 아니고 당하는 애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런 식의 구조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 과거 분사, PP, 쌤이 지금 동사 뒤에 ed라고 써놓은 게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란 말이야. 자, PP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크게 의미를 두 가지를 가져.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데, 수동은 뭐냐면은 뭐뭐 되는 또는 뭐뭐 받는, 뭐 당하는, 뭐뭐 해지는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이제 과거 분사가 가지고 있다면은 완료는 이미 끝난 거야. 뭐뭐 한, 이미 끝난 거. 요 정도로만 쓸게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수동태에서 쓰고 있을 때 수동태니까는 수동의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야. 그러면은 완료는 언제 쓰냐? 우리 이미 배웠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쓸 때 have라는 거 뒤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왔었잖아. 그때는 이 의미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 지금처럼 수동태에서 쓰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간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필기해 주시고, 각각 주어진 예문에서 동사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에 Spain is loved by lots of tourists"라고 나와 있어. 문장 구조를 살펴봤더니 지금 love라는 동사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 요 앞에는 비동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동사 뒤에 있는 love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끝에 이렇게 ed로 끝나고 있네. 그러면은 얘는 과거가 아니야. 자, 우리 수동태에서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얘를 과거로 착각해서는 안 돼. 얘의 정확한 이름은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지금 동사 모양 쌤이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사는 원래 뭐 다로 끝나야 돼. 다로 끝나는 말을 지금 니은으로 끝나게 바꿔놨어. 그 말인즉슨 얘네는 이제 형용사 같은 기능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 같은 애고 의미적으로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쓰임은 형용사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이렇게 형용사를 받을 때 우리가 비동사 쓰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비동사랑 이렇게 과거 분사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 덩어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러브라는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보면 얘 사랑하다잖아. 근데 얘를 러브드라는 과거 분사로 만들었어. 그 중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만들면 우리는 사랑 받는, 사랑 당하는, 좀 사랑 당하는 왠지 과격하네. 그래서 사랑 받는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사랑 받는이랑 비동사랑 합치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뭐라고 해줄 수 있는가? 사랑 받다. 근데 시제가 비동사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서 사랑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지. by라는 전치사는 수단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냐면은 lots of tourists,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겠지. 이걸 만약에 능동태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랑을 누가 하고 있냐면 스페인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능동태로 썼더라면은 얘를 이렇게 아마 썼을 거야. Lots of tourists가 주어로 오면서, 그러면서 얘네는 그냥 현재 시제로 러브한 다음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스페인을 좋아한다.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었겠지. 그래서 자,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거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는 이런 유형이 시험 문제로 나오곤 하는데, 자, 일단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능동태로 써진 문장은 능동태로 쓸 만한 이유가 있었고, 수동태로 쓰인 문장은 수동태로 쓰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에는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는 익혀놔야 되겠지. 밑에 있는 예문도 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was written by Shakespeare.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에 의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작품이 쓰여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written이라는 동사가 눈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written이라는 이 동사는 밑에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원형이 뭐야?
right이었단 말이야. 자가트가 아니고 자, right였어요. 그래서 얘는 쓰다였는데 얘를 과거 분사인 written으로 바꾸게 되면은 쓰인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한 거잖아. 그래서 쓰인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쓰인은 현재야 과거야 라고 물어볼 때 과거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얘는 과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름이 과거 분사일 뿐이고 시제가 아니야. 얘는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그러면은 시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워즈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할 때, 자, 여기다가 로미오와 로미오와 줄리엣은 쓰여졌다. 혹은 쓰였다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자, 쓰였다.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 의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죠? 해서 쓰였다라고 할 때, 이때 과거인 이유는 위튼이 과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많이 안 헷갈려 하겠지만 나중에 완료랑 막 섞이면서 이것 때문에 과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수동태는 과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 수동태, 현재 수동태 다 쓸 수 있는데 현재 수동태가 되고 과거 수동태가 되는 거는 지금 누구 때문이다? 앞에 나와 있는 과거분사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신경을 써 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그냥 말로 해석하면서 넘어갈게. So those pictures were not painted 하면은 그 그림들은 were not painted 해서 이때는 수동태인데 부정까지 들어가 있네. 그래서 부정의 구조는 비동사랑 과거분사 사이에 요 부정부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So were not painted. paint는 그리다인데 painted 그림을 그려진 거잖아. 그래서 당한 거니까는 그려지지 않았다. 과거가 되는 이유는 비동사가 과거였으니까. So by the artist. 예술가에 의해 그려진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 의해 그려졌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문문이 나와 있는데 쌤이랑 좀 앞에서부터 같이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사실 부정문 만들고 의문문 만드는 이 구조가 특별히 낯설지 않을 거야. 부정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주어가 나온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not 쓴 다음에 부정부사 쓰고 본동사 쓰는 거였어.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쓰인 거고요. 본동사 자리에 과거분사가 이렇게 쓰인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의문문은 뭐였어? 조주본이었잖아. 그러면 조동사 먼저 쓰고 자, 주어 쓴 다음에 본동사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쓰고 물음표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였어.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동사인 비동사가 이번에는 앞으로 주어보다 이제 앞으로 도치가 돼서 나갔고 자, 주어가 쓰인 다음에 나머지 본동사, 과거분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주 본의 어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은 그냥 평서문이랑 똑같은 어순을 띄고 마무리를 물음표로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게 능동태 평서문을 수동태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까지 나와버리게 되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그냥 하나하나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Are these rooms cleaned by her every day? 하면은 이 방은 are cleaned 청소가 당합니까? 청소됩니까? 정도로 보면 되겠고 by her 그녀에 의해서 every day 이렇게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요거 지우고 평서문이 아니고 능동태 의문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것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은 그러면은 능동태로 돌릴 때는 그녀는 이 방을 매일 청소하니?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나가야 되는데 주어가 she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id she 해놓고 자, clean. 자, 이때는 일반 동사가 쓰이고 있고 능동태니까는 두랑 클린이라는 요 조합이 요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did라고 했는데 여기서 did가 나오면 절대 안 되지. 왜? 지금 과거가 아니거든. 과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 두가 쓰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는 그렇지, 더즈를 써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써야 의문문의 시작이 제대로 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애가 뭘 치우는 거야? 이 방을 치우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everyday 한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은 자, 요게 이제 능동태 형태의 의문문이었을 거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막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쌤이 가르쳐 보니까는 보이더라고. 근데 자, 요 규칙을 이렇게 조동사, 본동사의 규칙을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서 해본다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자, 그렇게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러면 설명 한번 쭉 보면서 연습 문제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테스트 포인트. 주어가 행위 주체일 때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행위의 대상일 때, 그러니까는 피해자일 때 수동태를 쓴다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 동사의 모양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동사의 모양을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해석은 이렇게 돼지바땅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되다, 뭐 해지다,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뒤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이게 필수 요소는 아니고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만 필수 요소인 거고 자, 이제 행위자는 더 이상 수동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수동태를 배우면은 심지어 이 전치사가 바이가 아닌 전치사인 것도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애초에 바이가 필수가 아니구나라는 이 개념을 익혀놓고 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에 익숙해지려면 어쩔 수가 없어. 능동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든다고 시작하면은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거. 자, 아까 위에 있었던 능동태에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는 거. 자, 1번이 이거고요. 자, 그리고 능동태의 동사를 수동태의 어, 동사로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준다는 게 2번에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3번이 자, 능동태의 주어가 이렇게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행위자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3번이었어서 지금 위에서 써놓은 요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쌤도 아까 같이 했던 부분인데 셰익스피어가 wrote a lot of plays라는 이런 부분이 자, a lot of plays were written by Shakespeare.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자, 얘가 주어였고 여기가 동사였고 얘가 목적어였다고. 근데 좀 말이 웃기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작품들은 얘네 작품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한 거잖아. 서술 당한 거니까는 수동태로 바뀔 때 주어 자리에 나가면서 서술되었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써줄 건데 이때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이유는 능동태에서 동사가 과거였기 때문이야. written은 절대로 현재도 과거도 아니라는 거 기억을 계속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 부분은 2학년 수준에서는 아마 시험 문제로 여기까지 내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목적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삼형식 가장 간단한 삼형식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사형식과 오형식 둘 다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잖아.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될까 하면은 당연히 둘 다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간접 목적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주어로 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수동태 주어로 삼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뭐 깊이 들어갈 만한 지금 상태는 아니니까는 그냥 간접 목적어를 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삼을 수 있다. 둘 다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놓고 한번 보면 she gave the boy a baseball cap.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잖아. 자, 그러면 더 보이를 주어로 수동태 쓸 수 있겠고 베이스볼 캡을 주어로 수동태를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더 보이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항상 동사를 잘 살펴봐야 돼. gave가 과거였기 때문에 비동사 쓰고 pp 이렇게 썼을 때 비동사가 was고 자 이렇게 given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보이가 나왔고 그래서 동사가 was given이 됐어. 그리고 얘가 뭘 주어진 거냐면 우리 보통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요걸 주어지게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주어였던 she 그래서 by her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볼 캡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베이스볼 캡을 하나를 받은 게 아니고 이걸 여러 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를 주어로 썼을 때 베이스볼 캡 was given이 아니고 여기서는 베이스볼 캡스 해놓고 was가 were가 되겠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느냐,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수동태 동사의 모양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자, 그거까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 이렇게 마저 써주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도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조동사, 그러니까 모달이라고 쌤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능동태의 형태에서 모달이 달려 있는 것도 수동태로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수동태의 모양 앞에 모달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도 너무 깊이 다루진 않으니까는 그냥 이 정도의 모양인데, 모양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자면은, 수동태가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온댔지. 자, 그리고 이때 원래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PNT가 드러났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앞에 모달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모달은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의 모양이 그냥 be의 원형인 can be 이런 식으로 와버렸던 거야. 그래서 be done 하면은 되다 정도로 하는 거고 can 있으니까 될 수 있다. 그래서 the work can be done by Tom. 그래서 그 일은 될 수 있다, 완료될 수 있다, 탐에 의해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가 지금은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는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했던 부분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문과 의문문은 앞에서 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는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한번 문제 멈춰놓고 풀어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문제 잘 풀었나? 여기서 정답을 3번을 많이들 잘 골라줬을 텐데, 자,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서 3번을 왜 골랐어? 왜 was여야 되지?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때 부랴부랴 여기 yesterday가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잘 할 거야 아마. 그리고 대답은 잘 한 게 맞는데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 정말로 yesterday를 보고 was를 고른 게 맞냐는 거지. 아마 높은 확률로 아닐 겁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수동태의 모양은 기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때 이 과거 분사라는 문법 용어에서 과거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과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yesterday가 우리 분관화 말, 명관화부 배웠었잖아.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시간 부사어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를 당연하게 비동사에서 표현을 해줬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was 클린드가 된 거야. 만약에 여기 yesterday가 아니고 시간 표현이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면 정답이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 월 클린드가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월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으면은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소댓 구문 한번 살펴볼게요. 수동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자, 이때 소댓은 우리가 그냥 쉽게 묶어갖고 소댓 구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쌤이 얘기할 부분이 있어. 소댓은 이때 된만 접속사야. 자, 다시 한번 좀 써보자면은 자, so는 여기서 부사야 부사. 그리고 된만 접속사야. 그래서 이때 so는 뭐 하는 애냐면 요 사이에 있는 얘를 강조해 주는 거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너무 덥다. So hot. 응? 너무 섹시하다. So sexy. 뭐 이런 말 하잖아. 이런 말 안 하나? 자, 무슨 섹시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so hot. 그때 so야. 그래서 너무 어떠하다라는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o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대신 무슨 뜻이냐? 이때 대신 그래서라는 결과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접속사였던 거야.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그렇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so that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 너무 자, 그래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때 사실은 대세 의미는 여기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던 거야. 그래서 너무라는 건 쏘가 그리고 뭐뭐 해서라는 거에 그래서라는 의미의 대시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한번 녹여서 봅시다.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그게 더 문법적인 구조에 맞는 해석이니까는. It was so delicious. 그것은 너무 맛있다. 근데 과거니까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all enjoyed it. 그것을 즐겼다.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the shoes look so great. 그 신발은 매우 멋져 보인다. 그래서 Sandra는 wants to buy them. 그것을 사고 싶어 한다. 자, Andrew speaks so fast. 앤드류는 너무 빨리 말한다. 그래서 그 결과 I can't understand him.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so랑 that은 사실상 별로 관련이 없어. 근데 의미적으로 아무래도 좀 호응하기 좋은 구조라서 같이 달라붙는 거지. 둘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일단은 이 문장 구조라는 거에서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오게 될 거고 이때 so는 여기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부사라는 거. 우리 부사 공부했던 친구들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꾸며주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때 부사는 여기 나오는 두 번째랑 세 번째인 형용사랑 또 다른 부사를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때 so가 얘를. 그리고 나서 that은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그냥 받아주는 역할. 그래서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살펴주시면 됩니다. I feel so tired. 나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나는 일찍 자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 특히 2번에서도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자, 이 부분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일단 비슷한 건데, so 뒤에는 형용사랑 부사가 나오기로 했고, 지금 여기 서치가 나오고 있거든? 사실, 서치는 뒤에 명사를 받아야 돼갖고서 나온 거야. 근데 이때 이거 문장 어순 가지고서 학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다 보니까는 만약 명사가 나올 때는 서치어 혁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선생님이랑 같이 꾸준히 공부한 친구들은 한정사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 갖고서는 한정사에서도 이제 또 순서가 있다 보니까는 자, 서치가 어라는 한정사보다 더 앞에 나와야 되는 구조여서 한정사 두 개가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랑 명사가 나온 거야. 근데 한정사라는 애는 반드시 명사를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자, 서치가 나오면은 명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 근데 구조가 서치어 혁명 이렇게 나온다.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뭐 제대로 알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서치가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만 보인다 그럴 때는 so만 쓰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조 자체가 사실 그 다른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인데 우리가 배운 거 먼저 살펴보면 It was so great that I finished it one day. 그것은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루 만에 다 읽었다라고 본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는 so 뒤에는 그냥 great이라는 형용사만 나와 있는 거고 위에 search를 받으려고 자, book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는 북이 있으니까 서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는 소를 받으려고 억지로 북을 지금 제낀 거야. 이상한 상황인 거지. 이걸 같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죠. So it was such a great book. 해서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다. 여전히 대신 의미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다라고 되는 거. 1번에서는 그냥 요 어순만 정확하게 지금 한 설명도 기억할 거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어순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2번과 3번. 자, 여기에서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구와 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구랑 절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어. 뭐냐면은 구랑 절은 둘 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절에는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의 구조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운 사실 소댓 구문이 이미 절의 형태거든. 근데 영어 학교 시험에서 뭘 좋아하냐면은 구 또는 절이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자, 절을 구의 형태로, 구를 절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걸 좋아해.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은 자,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댓 구문이 절이었는데 이거를 구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우리 이거 이미 투부정사 할 때 봤었던 걸 거야, 배웠던 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배웠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바꿔봐라는 그러한 시험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이 이미 될 거거든. 자, 형용사 뒤에 enough t가 아니고 enough to가 오게 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때
예문부터 보자면은 he was smart enough. 그는 충분히 똑똑했어. 뭐 할 정도로 to invent the machine by himself. 그 혼자서 기계를 발명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했다라는 말이었는데 이때 이거를 소댓 구문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끊어보자. He was so smart. 그는 너무 똑똑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기계를 발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구랑 절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구에는 주어 동사 구조가 안 들어가지. 근데 그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있어. 근데 그게 투부정사 형태로 와 있는 거고, 지금 절의 형태에서는 주어랑 수로 동사인 이런 모양이, 그래서 주어가 완벽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he라는 말이 투부정사에서는 안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거든. 왜냐면은 이 문장의 주어가 he였고 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는 충분히 똑똑해 발명할 만큼. 그럼 누가 발명하는지 굳이 여기다 써야 되나? 안 써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어지간하면은 다 이제 써줘야 되는 그러한 숙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다가 자, 분명히 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어를 써줬고요. 그리고 수로 동사로서 써주는데 맥락상 얘가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는 모달 캔을 이렇게 빌려 쓴 거야. 그러면서 이때 모달 캔을 심지어 쿠드라고 썼지. 왜 그랬겠어? 시제가 과거였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까지 야, 여기까지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다시 한번 투부정사 보자. 투부정사는 과거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 투부정사에서 과거를 쓴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게 투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거든. 동사 원형에 과거가 어디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과거인 거 어떻게 알아요? 문장에서 동사가 과거였잖아.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알아서 대충 네가 듣고 있는 애가 이해하는 애가 알아서 똑똑하게 판단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의 형태가 조금 더 어, 오히려 불친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더 깔끔하고 잘 쓴 글이라고 원어민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절의 형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명확하게 뭐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지. 왜냐면은 우리도 우리말 할 때 생략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단 말이야. 우리 일일이 모든 성분들 다 문법에 완벽하게 맞춰갖고 꼬박꼬박 쓰고 있지 않잖아. 왜? 우린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은 생략이 돼 있는 부분도 잘하니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납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때는 자, 이렇게 바꿨고 enough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긍정문의 형태로 보게 된다라면은 투투용법은 너무 못모해서 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바뀌는 이러한 그 논리는 똑같이 바뀌는데 그냥 이거를 긍정인지 부정문인지 요 차이만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투투용법부터 봅시다. She is too sick. 자, 그녀는 너무 아팠다. 그래서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또는 학교에 가기에는 너무 아팠다 정도로 해석을 원래 했었던 부분인데 자, 이때 밑에 있는 so that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she is so sick. 그녀는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까 위에서는 could가 나왔지만 여기는 그냥 현재형이 쓰인 이유가 여기서 시제가 현재였으니까는 시제를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 자, 위에서도 was였으니까 could로 쓰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원래 그녀가 너무 아팠어. 학교를 가기에는. 근데 누가 학교에 가? 그녀가 가는 거. 근데 그녀가 간다는 거 굳이 안 써줘도 됐다고. 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때 대절로 쓰게 되면은 접속사였으니까는 주어가 이렇게 반드시 드러나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소댓 구문으로 쓰게 되면은 주어가 누구였는지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겠죠. 자, 뭐 전까지 투부정사랑 뭐 이런 부분 공부 차근차근 잘 밟아온 친구들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것 같고요. 어, 자, 영어 공부를 좀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요런 거 쫓아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다행히도 학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충분히 연습으로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번 문장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맞게 풀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너무 어렵게 냈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하지만 그래도 풀어봐야 되겠죠. The soup is too hot to eat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 스프는 너무 뜨겁다. 먹기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투투 용법이니까는 소댓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The soup is so hot 끊고 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투투 용법이랑 enough to 용법에서 to랑 enough의 차이는 얘는 to는 부정이고 enough는 긍정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었는데 so는 어, 중립이야. 그래서 긍정이건 부정이건 둘 다 의미를 그냥 너무라는 의미로 강조할 수 있는 부사여서 대절로 바꿀 때는 to나 enough 쓰지 않고 그냥 so로 바꾸는 겁니다. The soup is so hot.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방금 수동태 배우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먹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건데 이때도 왜 어렵다고 했냐면은 그냥 수동태도 아니고 심지어 모달까지 합쳐놔갖고서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이때 cannot 뭐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be eaten 먹어지다. 그래서 먹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구조로서 써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시고 그냥 혹시 답을 못 썼더라도 적어 놓으면서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은 A, B, C 각각 유형에서 하나씩만 1번 문제 하나씩만 풀어 드릴 거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조금 더 풀어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각각 일단은 한 문제씩만 풀고 나머지 확인 문제 뒤에 있는 실전 문제, 심화 문제까지 직접 풀고 문제 맞추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I was 자, invite라는 동사의 모양을 비동사 뒤이니까는 과거 분사 형태로 invited 나와야 되겠지. 자, 해석을 하면은 I was invited. 나는 초대당했다, 초대되었다, 초대받았다. 어디에? To the party. 파티에. 탐에 의해서. 자, 원래 요거를 원래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어?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Invited me to the part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초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이런 식으로 써갖고선 썼다라는 거. 그래서 수동태랑 능동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일단은 해놓는 게 문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옆에다가 2번부터 5번까지 다른 문장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해석하기 위한 거니까는 해석 옆에다가 쓰면서 문제를 풀어놓도록 합니다. 분명히 해석을 쓰라고 했어. 해석을 안 쓰는 친구들은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실수로 틀릴 거야. 어, B 볼게요. Shakespeare wrote Romeo and Juliet.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금 얘가 쓰인 거잖아.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요 비슷한 문장을 해봤던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는 서술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러면은 작품 입장에선 서술된 거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was written이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여기도 해석을 한번 써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건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 셰익스피어에 의해. 자, 이렇게. 위에 것도 한번 해석 더 해보면은 능동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셰익스피어는 썼다. 그러니까 쓰였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썼다가 돼야 돼. 뭐를?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어. 왜냐면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거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인 거니까는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 상황을 누굴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겠지. 마지막 C입니다. 이 집은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 지어졌다. C는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할 건 없지만은 자, 이런 동사 부분 표시해 볼게. 주어는 이 집이었어. 이 집은 지가 지은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지어짐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사 모양을 was built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여기서 과거인 이유는 built가 과거라서가 절대 아니고 자, was가 과거여서인 겁니다. built는 과거가 아니고 뭐다? 과거 분사라는 거. 자, 계속해서 강조했던 만큼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소댓 구문이 있는데 자, 소댓 구문 또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I got up so late. 나는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대시랑 위치랑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꿔서도 된다면서요. 그때는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이때 위치는 당연히 올 수가 없습니다. 대시 정답이고.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 The movie was very boring. 그 영화는 매우 지루했다. 나는
잠들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는 내가 왜 잠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써본다면 그 영화는 매우 지루해서 나는 이사에다가 그냥 그래서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뭐야? 앞에서는 very라는 이러한 부사가 쓰였는데 우리가 연결할 때는 자, so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very를 쓰지 않고 so를 쓴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접속사 대시 나오면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자, 1번에 있는 거 Sarah is so smart. Sarah는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또 달아볼게요. 똑똑하다. 그래서 그녀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 투투용법으로 바꾸는 거. 투투용법이었던 거는 또 대절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대절이었으니까는 투투용법으로만 바꿔봅시다. 안에 내용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enough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Sarah is smart enough 해서 enough의 위치 우리 좀 신경 써야 되겠지. enough smart가 아니고 smart enough였습니다. 그래서 Sarah는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는 같으니까 요거 해석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6, 27쪽에 있는 문제들, 자, 요 영상 보면서 연습했던 거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시간 텀 좀 두었다가 뒤에 있는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서 채점하시고, 심화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완벽하게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